안녕하세요, 하비코리아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저희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미국뿐 아니라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 열리는 카드쇼의 현장 분위기가 궁금하시다는 의견. 그래서 하비코리아가 바로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0회 북경 아이디오 애니메이션 게임 카니발,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마니아들을 위해 기획된 대규모 박람회였는데요. 하비코리아는 이번 카드쇼의 주최를 맡은 중국 최대 스포츠 카드 플랫폼 기업 카드하비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5,000평 규모의 초대형 행사장에서 약 5분의 1가량 구역이 스포츠 카드를 테마로 구성되었는데요.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PSA 부스가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파니니, 탑스 등의 부스도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약 50여 개 부스의 중국 내 스포츠 카드 업체 및 셀러들이 참여한 덕분에 웬만한 미국의 단독 카드쇼 못지않은 볼거리와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특히 마침 이 기간이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이라 매일같이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1996년부터 스포츠카드 수집 문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5년 정도 늦은 편이지만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중국 스포츠카드 관계자의 추산에 따르면 스포츠카드를 단 한 번이라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자그마치 1,000만 명. 특히 최근에 틱톡 라이브 방송으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노출이 자주 되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의 스포츠카드 수집 주요 연령층은 25세에서 35세 사이입니다. 농구와 축구카드를 모으는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특히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NBA를 보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 리그를 지배했던 동팀의 서코비, 코비 브라이언트와 트레이시 맥그레이디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야오밍과 맥그레이디가 함께 뛰었던 휴스턴 로켓츠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NBA 팀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LA 다저스가 인기가 많은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NBA에서 활약하다 중국 프로농구 CBA로 이적한 스테판 마버리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마버리는 CBA에서 2010년부터 8년간 선수로 뛰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베이징 로열 파이터스의 감독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중국 농구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는 중국 내에서도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베이징 유니폼을 입은 매버리의 카드는 NBA 시절 카드보다 보통 10배에서 20배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찍어온 카드들 같이 함께 보실까요? NBA 카드 수집가의 가장 큰 로망, 바로 로고맨 카드가 아닐까요? 유니폼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귀한 패치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오브원 한정으로 제작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만큼 높은 가치와 인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국내외 카드계 모두에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열성 수집가들이 로고맨 카드를 싹쓸이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귀한 로고맨 카드가 더 귀해졌다는 얘기죠. 이번 카드쇼에서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간 세계 최대 규모 카드쇼인 내셔널 스포츠 컬렉터스 컨벤션부터 크고 작은 미국 스포츠 카드쇼를 꽤 많이 다녀봤지만 정말로 이 세상 로고맨 전부 다 중국에 있었나 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로고맨의 향연. 미국의 많은 카드쇼장을 가봐도 로고맨은 그렇게 자주 보이는 카드는 아니었는데 이번 베이징 카드쇼에서는 무려 100장이 넘는 로고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고맨 외에도 저희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바로 이 카드,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 사이의 라이벌리의 시작을 알렸던 2014-15 NBA 파이널 실착 유니폼에서 나온 파이널 로고 원오브원 패치 부클렛 카드인데요. 몇 년 전에 이 두 장이 모두 중국에 있다는 얘긴 들었는데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네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의 최근 발매된 주요 원오브원 카드들도 중국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프리즘 월드컵, 탑스 멀린 크롬, 슈퍼프랙터 오토, 모자이크 네뷸라까지 이 중 한 장이라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서 가격을 물어봤지만 팔지 않는 카드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각종 희귀한 카드들이 진열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원오브원과 초희귀 카드들이 즐비해서 나중에는 현실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카드쇼에 출품된 전체 카드의 약 95% 정도가 농구와 축구 카드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단 한 장의 예외도 없이 모두 1990년대 이후 발매된 카드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야구와 풋볼 그리고 빈티지 카드의 비율이 높은 미국 카드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나라 사이에 인기 있는 스포츠와 카드 수집 문화 역사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쇼가 그렇듯 중국 카드쇼에서도 싱글 카드나 박스의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긴 했지만 많은 수집가들이 평소에 보기
보기 힘들었거나 갖고 싶었던 카드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카드를 팔기 위해 흥정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이번 베이징 카드쇼에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박람회와 함께 열려서인지 성인 그리고 남성 관객의 비중이 높은 미국 카드쇼와는 달리 가족이나 연인 단위의 관객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런데 10대에서 20대 여성 관객의 비중이 높았던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많은 여성 관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해외 축구 선수의 저지를 입은 여성 관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처음에는 이분들도 축구 카드를 모으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축구 카드가 아니라 조금 다른 취미를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해외 축구 선수들을 테마로 한 일종의 팬아트 상품들을 직접 제작하거나 수집하는 데 열성적이란 점이었습니다. 한 수집가분이 파니니 로고가 새겨진 틴 케이스를 들고 있어서 혹시 한번 볼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기꺼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포토카드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들의 포토카드를 직접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게 선물이라면서 한 장을 건네주기도 했었는데요. 앞면에는 앳된 모습의 어린 메시가, 뒷면에는 최근 월드컵 때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이 인쇄되어 있네요. 또한 메시, 호날두, 아구에로 등 인기 선수들을 제 패니메이션 스타일의 캐릭터를 해석해서 만든 굿즈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카드쇼장 옆에는 또 다른 반가운 부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The First Slam Dunk.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지난 1월에 개봉을 했지만 중국에서는 4월 20일에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관람객들의 슬램덩크에 대한 관심도도 대단했는데요. 북상고 5인방으로 분한 모델들이 나와서 직접 사진도 찍어주고 슈팅에 도전하는 이벤트를 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강백호 빨간 머리를 빼고는 다들 좀 안 닮았죠? 하비코리아의 중국 카드쇼 탐방기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기획한 컨텐츠였지만 저희도 미국 카드쇼와는 사뭇 다른 중국 카드쇼만의 매력을 한껏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비코리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